네, 10월 22일 수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2025 결제 혁신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 파격적인 이 일을 긍정적인 의견을 선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이 암호화폐 혁신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보수적인 미 연준의 태도 전환이 앞으로 다가올 미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네,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출발하는 코마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자세히 살펴줄 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와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발빠른 소식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차트를 통해 현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짚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일단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 라인이 먼저 RSI 라인이 먼저 하락하고 이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상승 추세로 가다 싶더니 현재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음을 키보 토탈 라인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02%로 어제보다 비중이 더 높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4.99%입니다. 어제보다 좀 더 비중이 높아진 모습, 그래서 또 이 암호화폐 시장, 이 알트코인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의 이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7%입니다. 여전히 어제와 같이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데 현재 중간쯤에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횡보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단기적 관점의 점수를 나타내는 이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9%로 단기적으로는 이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와 키포인트 스코어 저희가 뉴스메타 차트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요 코인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4년 만에 이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기회인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도대체 이 비트코인과 금 우리가 어떻게 놓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지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 금이 폭락하는 좀 사태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도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한테는 가격 상승의 의미가 될지 혹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다른 이슈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간밤 뉴욕 시장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11만 2,700달러 선까지의 가격 되돌림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금이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자 일단은 단기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아쉽게도 그 상단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 채 일단은 다시 한번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만 달러 아래까지 지금은 가격이 다시 내려왔고요. 10만 8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만날 거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만남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각종 언론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간밤에 이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가 됐던 게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 지키기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미 CPI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차례 밀렸죠. 밀려서 그렇죠. 이제 24일에 발표 예정인데 단기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CPI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간밤 이 금의 좀 하락과 함께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일단 의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레커 캐피털 같은 경우는 금 랠리의 후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이 간밤 5%의 조정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이 바이트트리의 CIO 같은 경우도 금 조정의 이 시기가 비트코인에게는 상승 전환의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상승을 이어주지 못한 그 이유들도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터 브렌트라고 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한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금이 하루에 $300 정도 하락하는 거는 비트코인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하루에 30% 조정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금이 시가총액이 크기 크고. 때문에 네. 그 정도 하락하고 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때 뭐 6%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 뭐 5% 정도로 최종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그 5%가 뭐 주식 입장에서는 하루 안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지만 이거를 코인 쪽에 대한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거의 코인들이 개당 30% 하락하는 거랑 비슷한 수치다. 그만큼 네.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금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왔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최근에 금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 시장에 대한 불안 신호들이 이렇게 하나둘 포착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재밌는 주장을 펼쳐낸 인물이 있어서 이분의 의견도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맥스 카이저가 이번에 금과 은이 급락했던 건 이 런던 금시장협회의 압박 완화 신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런던 금시장협회 같은 경우는 LBMA라고 해서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금을 좀 유통시키고 있는 굉장히 활발한 거래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부러 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실제로 실물 금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강산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사람들의 수요가 최근에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이 실물 금이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물 금이 부족한데 이 거래소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100개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150명이 와서 한 개씩 사간 거예요. 그럼 50개가 부족하잖아요. 나눠서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금을 사가는 게 아니라 그 금에 대한 보증 증서, 페이퍼 골드를 사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도 거래소에서 그냥 디지털로 거래하는 거지 금괴를 집에 가져다 놓진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그 현금 금괴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처럼 페이퍼나 디지털로 그냥 내가 금을 샀다라고 수표 정도만 돈을 내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금보다도 더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런던 금시장 협회에서 일부러 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거고요. 네. 한마디로 페이퍼 골드는 잘 팔리는데 이 실물금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제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계약이 발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일부러 조정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또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건데요. 네. 만약 사람들이 지금 실제 그 금 덩어리를 실물 매수세를 여기서 2배에서 3배만 늘려도 이런 협회들이 거래소들이 감당을 못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함께 오히려 희소성에 기반된 금괴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거,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 실물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금 가격이 더 튄다는 거죠. 근데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100만 개밖에 없는 희소성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희소성에 기반해서 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면 같은 관점으로 비트코인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맥스 카이저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함께 또 등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골드 퍼스트 이론도 있습니다. 최근에 금의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을 놓고 이게 미국이 열심히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금 보유가 8,100톤인데 네. 지금 세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근데 미국의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여서 부채를 상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지금 부채가 좀 많은 상태니까 네, 금으로써 상쇄를 하겠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많으니까 네. 본인들의 빚은 금 가격을 올려서 막고, 하지만 또 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실제 금을 그렇게 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사려고 하니까 페이퍼로만 뿌리고 있는데 네. 그걸 또 이제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고 한마디로 세력들의 싸움이다. 금을 놓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학계 언론들의 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골드 퍼스트 이론에서 함께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그래서 비트코인이랑은 무슨 상관인데가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금을 사기 위해서 이 금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억제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금으로 쏠려서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분위기를. 근데 미국의 중요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억제로 지금 국가 단위로 이렇게 조금 주물럭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금의 가격의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건 비트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금 가격 올리기에 좀 현안이 돼 있다면은 결국 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이제 그 다음 주자인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부채를 갚는 것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금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결국 미국은 그거를 차익 실현해서 그쵸.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고. 네, 그럼 금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비트코인 다른 해주면은 걸로.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겠죠. 아,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이제 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사가지고 막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이제 이런 좀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다양한 좀 이론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뭐 당연히 나와서 정부가 인정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금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우리가 단순히 뭐 고래 하나가 사서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거시적인 요인, 다른 자산군과 엮여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는 어떤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기관들이 간밤에 다시 돌아와 주기는 했습니다. 현물 ETF 쪽으로 오랜만에 다시 유입세가 기록이 됐고요. 4거래일 만에 순유입 반전에 성공하면서 6,800억 원 정도가 간밤 유입세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시작됐다. 이것은 시장 심리 회복의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ETF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있었지만 또 불안한 건 이 숏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10일에 엄청난 청산이 있을 때도 그 청산 직전에 나왔었던 대규모 고래의 숏 배팅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고래가 약 2억 3,500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에 오픈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가문 아니죠? 네, 그건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그 고래는 아니고요. 또 다른 불안하네. 고래가 다시 한번 숏에 대규모로 포지션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고래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래 같은 경우는 11만 1,190달러대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을 열었기 때문에 11만 달러 아래까지는 쭉 계속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지금 트리거 포인트가 11만 2,000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해당 구간 아래까지 좀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11만 딱 2천 찍고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강한 시장이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CME 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선물 쪽에서 발생한 갭을 보통은 우리가 메꾸고 현물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로 늘 가기 때문에 지금 CME 선물 갭에서 발생한 게 10만 7,390달러 부근이거든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1,000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10만 7,000달러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10만 달러 또 초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정부와 세력들이 이 생각하고 있는 자산의 재편성 안에서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면서
보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전해주셨고요. 최 기자, 네네. 이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지금 그래도 많이 좀 하락했는데 네네네. 어떤가요? 잘 버티고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을 이제 뭐 설명하기 앞서서 네. 요새 좀 보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네. 또 반면에 이제 뭐 이제 곧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뭐 이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그래도 뭔가 저항을 맞고 내려갈락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달러의 이제 테더의 도미넌스는 또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4.9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좀 보니까 그래도 이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달러로부터 여러 가지 좀 효용 가치가 많기 때문에 달러를 좀 놓지 않으려는 쉽게 놓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좀 세계 거시 경제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그래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니 그쵸. 코마오에 왔으면 그래도 우리가 코인 한번 제대로 가는 걸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뭐 그냥 오늘 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거든요. 제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시면 네. 이 차트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여기가 지금 그 98,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로 좀 이제 따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99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선이 이제 98, 99를 100을 밑도는 선인데 네. 이게 좀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에서 지금 계속 여기를 계속 한번 이렇게 치고 있는데 못 넘기고 있어요. 못 넘기고 있고 그리고 이 차트가 그리고 사실상 더 빠져야 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요번 달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요번 달도 그래도 공교롭게도 지금 윗골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차트가 좀 당분간은 이렇게 좀 더 빠져야 하는 차트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힘이 앞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차트에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오케이, 달러 인덱스는 좀 낮아지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그래도 계속 지금 이렇게 좀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네.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테더 도미넌스 주봉 차트고요. 이 차트도 오늘도 세분하게 이제 일봉으로 했을 때 좀 높은 확률로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뭐 뚫으면 안 되는 구간 이게 다 뚫어버리고 여기도 지금 다 뚫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 올라왔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다가 어디가 될지 모르나 이렇게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받아서 한 차례 테더 도미넌스 빠질 이런 그림 나올 확률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 뭐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 빠진다고 해서 당장 내일 비트코인 막 쏘느냐 그거는 아니고 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게 일봉인데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좀 이렇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뭐 이렇게 바로 빠지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제가 미리 이제 그어놨던 이런 구간들을 네. 또 맞으면서 여기서 또 저항 맞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또 빠졌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테더 도미넌스는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 앞서 왜 제가 달러 인덱스 보여드렸냐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였으면 이 테더 도미넌스도 이렇게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빠지고 상황에서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이 테더에 대한 지배력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강화될 수 있겠으나 얘도 역시나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같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같이 가는 얘가 거죠. 뭐 여기가 될지는 여러분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지금 방긋 좀 웃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주봉 차트인데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한 이렇게 지금 되돌림을 보인 거예요. 근데 되돌림도 공교롭게도 이렇게 길게 윗꼬리가 길고 형성돼서 이제 지금 쭉 빠졌잖아요. 네. 여기서 뭐 지금 이번 주, 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뭐 이렇게 좀 짜잘하게 형성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되게 좀 지루하게 이 시장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빠져야만 하는 차트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아직 이 상승 시그널이 이 사이클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도 오르더라도 저항받고 더 빠질 구석이 보이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지금 이러한 윗꼬리가 길게 형성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오르더라도
오르더라도 저항 맞고 한 차례 더 빠질 겁니다. 이 차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뭐 사이클이 뭐 한간에는 뭐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이제 폭락이다 하는데 종료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건 너무, 아니다. 네,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뭐 여러분 제가 뭐 비트코인 뭐 상승합니다 하면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뭐 쏟아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 보여드리기 앞서 여러분 그 제가 뭐 요새 그 좀 이렇게 무료해가지고 제가 집에 좀 성경책을 좀 여러 권 성경책이요?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또 제가 이제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나 지금 책 공부하러 나오신 거. 이거 책 그냥 제가 읽는 거예요. 읽는 걸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고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제가 이렇게 또 그냥 캡처를 했는데 여러분. 차트상에 여러분 뭐 이렇게 쭉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오르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를 때 갑자기 또 딱 끊기는 게 있어요. 네. 상승이 끊기는 거죠. 네. 내리더라도 이렇게 내리더라도 내리는 게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있어요. 그럼 하락이 절단된 거죠. 그래서 네. 이 절단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 그 주봉 차트 좀 보실게요. 네.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데 일단은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지금 뭐 보면 계속 뭐 3주 연속 내리꽂고 있으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이게 더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는데 걱정도 되고.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내려가더라도 높은 확률로 더 빠지더라도 10만 2천 달러 중후반 10만 2,300달러에서 10만 2,500달러로 할게 요 구간이거든요. 네.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가기는 힘들어요. 네. 힘들고 여기서 또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그 시나리오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차트를 또 일봉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있잖아요. 시나리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 홍명보 형님이 아직 드리블 중이다. 그리고 네. ABC 하락 조정 플랫 패턴. 그래서 요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중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우리 그 유스 메타의 지금 요 단기적인 시그널 보면 단기적인 시그널 보면 물론 여러분 저도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단기적인 시그널 봐도 뭐 이게 좀 안 좋게 좀 이렇게 빨간색 그 셀 시그널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여기 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구간 그 파동에서 이렇게 또 쌍바닥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구간 또 이렇게 새로 또 담거든요. 그렇지만 시그널 단기적으로는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이런 그 뭐 알파 차트에서도 그렇고 위에 키보 차트에서도 그렇고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으나 셀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나 지금 그래도 여기 알파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또 이런 그 파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그 매수 즉 세력들은 스마트 고래들은 좀 여기서 좀 담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도 발현되고 있고 그리고 레드카펫이 깔렸으니까. 이 또 키보드 스코어 차트, 유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물론 저도 이거를 너무 이것만 보고는 않지만 다 이제 그래도 이제 중단기적 그 관점에서 제가 또 참고를 많이 해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스코어상으로는 이게 3주, 뭐 2, 3주 흐름을 예측할 때는 그래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양호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빨간색이 현재 가격이고 초록색이 그렇죠. 이제 미래 가격인데 이게 그래도 좀 위에 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당장 내일이 아니라 뭐 빠르면 뭐 2주 아니면 3주 이런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올라갈 구석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관점도 제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그냥 이제 바로 곤두박질 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서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시나리오 아직 여러분 좀 그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이거를 담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횡명보 아저씨가 이제 삼각수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시나리오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A, B, C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A, B, C 하락 조정 그 플랫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 시그널이 발현되고 있고 또 바로 제가 전 방송에서 이 하락 시그널을 깨부수고 바로 올라가는 가격대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11만 3천 달러 부근, 11만 3,300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을 정확히 지금 어제
도전해준 건 도왔는데 여기서 정확히 지금 저항 먹고 빠졌잖아요. 윗골이 달리긴 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고 마무리했으면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여기를 도전해준 건 좋았으면 여기서 제대로 또 한번 두드려 맞고 이제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 ABC 하락 조정 패턴이 네.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리가 급하게 여기서 막 주워 담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BC가 끝났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절단 패턴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지금 비트코인 이 차트가 지금 너무나 아까 보여드린 그거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쭉 하락한 것에 대한 이제 이 절단이 났고 이제부터 이 좀 흘러가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이제 좀 더 시장 상황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럼 과연 이게 이 마지막 이 C 하락 조정 패턴의 C가 어디서 끝날까라고는 제가 좀 전에 주봉 차트에서 보여드린 요런 가격대 뭐 하나로 치면 요런 가격대인데 이제 뭐 물론 하나 요 원화 가격은 여러분 그 맨날 그날 그 원화 환율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음을 이제 유의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10만 2천 달러 초중반 10만 2천 달러 요 정도까지를 제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이제 시장이 끝났다 볼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 하락 조정 패턴이 정확히 끝이 나는지 높은 확률로는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 달러 인덱스 여러 가지 차트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아직 한 파동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제가 계속 거듭해서 이제 이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락 시나리오가 찾아오면 여러분 제가 코마에서 바로바로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은 우리가 너무 벌벌벌 떨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전반적인 차트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횡명보님께서 계속 드리블을 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업비트상에서 0.48% 하락 중에 있는데요. 이더리움 그래도 기관들의 사랑을 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기관 그리고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현물 ETF로는 추가적인 매입세가 함께 체크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오랜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고요. 금액은 2천억 원대로 비트코인보다는 다소 적기는 합니다만 유출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금 끝났다. 이더로 가자. 약간 이런 것도 포착이 된 거라 할 수 있나요? 아직 그 정도 강한 매수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심이고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업계 1등인 만큼 업데이트 소득이 자주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 12월이면은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더리움은 좀 재밌게도 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업그레이드명을 뭐 샹하이 업그레이드라던가 뭐 푸사카도 이제 일본의 지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지역명을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메인넷 배포 시점은 올해 12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올해는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보통 이런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은 뭐 저희가 사실 느낄 건 없어요. 체감되는 건 없지만 이 이더리움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개발자들은 이런 업그레이드 하나하나가 내가 계속해서 내 집을 이더리움에 지어도 좋겠구나,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계기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안에서의 개발자 그리고 네트워크 생태계가 확장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갑자기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추가적으로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더리움의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늘 호재
확실성 이슈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놓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덴쿰, 팩트라, 이제 푸사카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정대로 올해 안으로 일단은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일단 개별 거래에 대한 가스 상한선이 도입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의 거래가 이 전체 블록에 대한 가스 용량을 독점했는데 지금은 거래 하나하나를 놓고 이 가스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가스피라는 건 이제 수수료라고 네. 쉽게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전체 블록에 대한 수수료를 한 번에 좀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도 좀 느리기도 했고 디도스 공격에도 취약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묶여서 가다 보니까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면 다 같이 털리는 그런 구조가 그렇죠.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개별로 좀 진행을 끊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보안에도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런 작은 거래들 또한 균형 있게 블록에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트워크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에 올라가는 기술 업데이트가 올해 12월에 진행이 된다, 배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PPT에는 넣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간밤 좀 대규모 이체가 포착이 됐어요. 네. 원화 기준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더리움 재단 규모의 이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더리움 재단이 과거에 좀 대규모로 매각할 때 주요 사용됐었던 지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1조 원이나 되는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체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에서 활동하고 있는 좀 저평가돼 있는 개발자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비용 이체를 한 것 같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뭐 정확히 용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개발자들한테 보상용으로 준들 그들이 또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보너스 받으면 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단 측에서 1조 원 규모의 금액이 움직였다라는 건 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사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이더리움의 가격을 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 4,100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해줬었던 이더리움 지금은 다시 한번 3,8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인 관점 이제 최 기자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데 이거 1조 원의 만약에 유출이 이게 매도 물량이면 좀 이더리움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런 흐름이 혹시 차트에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사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뭐 거듭해서 이제 올해는 이더리움을 해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 뭐 이제 그 차트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는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먹구름이 잠깐 껴가지고 좀 가려지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비트코인이 여전히 지금 도미넌스상 좀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물론 아무리 이더리움이 뭐 잘 좋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빠지면 다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일단 받쳐줘야 되는 건 이제 뭐 영원한 이제 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진리인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좀 안정세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다시 그 활기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네. 뭐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토탈3 네.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코인 전체 시총을 합한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차트도 여러분 네.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2018년에 최대 시총이 뭐 491조 됐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1,568조 원. 그럼 이제 나머지 대충 한 3년, 4년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올해 뭐 아니면 내년에 얼마 될까 이제. 근데 사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차트를 왜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여드리냐면 네. 이렇게 컵핸들이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더 올라줘야 되는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차트가 여러분 이게 너무 여기서 그냥 빠져버리면 네.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이 가상자산 전체가 너무 이게 말 그대로 흔들리죠. 그냥 스캠인 거거든요. 음. 사기인 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차트 자체도 더 올라줘야 되는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자산 이 전체 시가총액 차트도 좀 더 오래세가 남아 있다라는 걸 제가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말하는데 왜 이걸 말하냐? 이더리움이 이거를 전체를 다 이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야지 다른 코인도 다 이제 알트코인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아직 제가 이 이더리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흐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올해는 좀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뭐 시그널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뭐 셀 시그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메타 차트 안에 이제 이 핑크빛 라인이 우리가 핑크빛을 보여야 되는데 핑크빛 라인에 아직까지 좀 이제 캔들이 좀 숨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갔네요. 숨어 있어서 좀 더 내려갈 구석은 있겠으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려간 데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우리 코마오 이제 웰커미들이 안전하게 좀 이 매매를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분할로 담으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이 손익비 측면에서 청산도 당할 확률이 적어지고 좋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물론 이런 단기적인 시그널들은 지금 뭐 셀 바이보다는 셀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차트도 보면 좀 그 키보드 스코어로 봤을 때도 오늘은 요걸 너무 좀 3주보다는 일주일로 보여드린 이유가 네. 그래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스코어가 실제 가격보다 좀 위에 있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시나리오 말씀드릴 때 제가 또 횡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스코어도 전형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이제 좀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그 절단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더리움 차트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요 빔은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그 도란프와 시진핑핑의 말도 안 되는 인위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인위적인 주석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네.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하락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꼬리를 제가 다시 올 것 같지 않다 말씀드린 게 아까 보여드린 이 절단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좀 이게 절단이 나타났어요. 절단이요? 네. 이 하락 패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 패턴이 절단이 났다고요. 네. 하락 절단.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이 검은색 두 선을 그어 놓긴 했어요. 차트 패턴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 쐐기형 패턴을 그려가고 있으나 지금 높은 확률을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 더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이런, 절단 날 거니까. 왜냐면 이미 솔직히 이미 절단이 났어요. 아하. 이미 절단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우리 횡명보 형님 얼마나 더 드리블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블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근데 한동안 제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10월은 이렇게 횡보하는 걸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10월 달도 얼마 안 남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꾸준히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차트를 여러분 이 차트를 좀 제가 좀 더 축소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극적으로 이렇게 3분봉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면 네. 이게 왜 절단이라는 게 제가 또 보면서 왜 중요하냐면 정확히 이제 언제까지 가는 거죠? 이게 지지난주죠? 이게 뭐 사실 3분봉이니까 네. 3분봉이니까 이게 사실 뭐 이게 쭉 가시면 여러분 그 절단이 났던 구간이 있어요. 네. 절단이 났던 구간이 있는데 하락 절단. 네네네네. 저 나왔네요. 네.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한 번 쭉 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절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이 나고 나서는 또 이게 물론 이게 3분봉이니까 이게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렇게 또 횡보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극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너무 세분화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일봉 차트, 일봉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제 이 횡보 시나리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ABC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도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BC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C가 언제 끝날지는 시장상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매수를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구간은 이게 빠지더라도 빠질 폭보다 올라갈 폭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그 선물의 숏이라고 하죠.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여러분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담아가는 형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하게 손익비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어쨌든 10월 달은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좀 높은 확률로 횡보가 빨리 끝나길 바라야 되지만 횡보하고 나서는 높은 확률로 하락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처럼 똑같이 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락 절대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전망을 이더리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리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이 케빈 헤셋이 그 셧다운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어요. 이게 빨리 SEC가 승인을 해줘야 리플이 가든 말든 할 텐데 너무 흥분해서 펜도 떨어뜨렸는데 리플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앵커님이 떨어뜨리는 펜과 제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순간 저걸 잡아야 되나. 제가 말씀 주신 대로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리플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소멸되진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거 셧다운 시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4주차 정도 되면은 그만할 때 됐거든요. 그쵸. 어느 정도 좀 양당의 합의안이 나옴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정부 관료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감감무소식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현물 ETF 말고 이 ETP 출시에 대한 전망이 최근에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TP요? 네, 그래서 현재 네. 한 150종이 넘는 암호화폐 ETP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현물 ETF처럼 직접적으로 한 종목에만 좀 올인하는 상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좀 여력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비트코인, 솔라나에 이어서 이더리움과 XRP가 ETP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좀 최다수의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일단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ETP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ETF 승인만 우리가 목 놓아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국 런던 금융 중심가 안에 엄청나게 큰 초고층 오피스 임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런던 같은 경우는 약간 본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뭐 유럽 안에서 블록체인 허브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럽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사무실을 론칭하겠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블록체인 중심지에서 다시 한번 유럽 안에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리플 회사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요 거래소에 리플이 상장이 되고 활발하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도 아주 좀 깊이 뿌리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서는 리플 회사, 이 리플 랩스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리플 랩스가 대규모로 XRP를 매입하겠다라고 한 발표입니다. 한 10억 달러 정도 XRP를 직접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단이 1조 원 가까이 좀 지갑 이체하는 그런 건수가 확인이 됐지만 리플 측은 오히려 회사 측면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이 바이백 일정을 좀 공유를 했고요. 일단 이 리플이 10억 달러 규모의 XRP를 직접 랩스에서 사준다고 해서 뭐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면에서 이런 가격 방어에 나서주는 모습들이 리플 측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이 승인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10월 25일 전에는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안으로 그렇다면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블랙락은 참전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리플의 현물 ETF 과연 이번 달 안에 최종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현물 ETF가 부디 긍정적인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원화 기준으로도 5천 원을 돌파하는 그런 순간이 올해 안에 나와줄 수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블랙록만 관심을 좀 가져주면 5천 원이 도달 진짜 쉬울 텐데 리플 네네. 지금 차트 좀 그래도 하락 구간에 있지만 잘 버텨주고 있나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물론 이제 뭐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쵸. 왜냐면 저도 우리 빨리 은주 기자의 그 XRP, 살피 댄스를 좀 직관하고 싶은데 지금 저도 빨리 직관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저도 좀 답답하거든요. 내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요새 그래도 우리 코마 웰커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제가 성경책을 요새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 그렇죠. 역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겠다. 물론 네. 제가 이렇게 뭐 말한 데서 당장 내일 안 올라가면은 뭐 최 기자 안 올라가는데 이러면 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단기적인 시그널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그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다시 또 메타 차트 돌아와서 지금 보면 빨리 우리가 좀 핑크빛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핑크 라인 분홍색 선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파동상 큰 웅덩이를 만들 때는 우리가 그래도 유심하게 봐야 된다고요.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빠질 때마다 그래도 그 고래들이나 그 세력들은 또 담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암울하지만 네. 우리가 이 차트가 그냥 바로 내리꽂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물론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제 뭐 셀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어제 뭐부터 좀 오른 것 지금 다 빼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키보 스코어 차트 상에서는 좀 3주 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짧게는 2주, 3주 이런 간격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예상 스코어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으므로 이제 중장기적,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는 리플 병장으로도 전역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지금 뭐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상승분 지금 이렇게 다 말아먹고 있는데 네. 제가 또 항상 이거 또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파동 엘리어트 파동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상승하는 거 없고 항상 이렇게 올랐으면 그만큼의 좀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파동을 보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번 오른 것에 대한 짧게는 50% 아니면 66%를 제가 되돌린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여기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이플 차트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게 절단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점으로 오른 것에 대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돌림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현재적으로 이 저점이 났고 이 하락 패턴에 이 끝 종결이 났기 때문에 절단. 네, 절단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투자할 때 있어서 여기서 이게 숏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여기서 분할적으로 진입하면서 롱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더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 뭐 2.3달러 혹은 2.35달러 여기 구간을 좀 그래도 지키는 게 좋겠어요. 지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 되돌림을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마무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켜준다면 이제 한 번 더 상승해서 그때는 이 주황색 선 여기가 이제 지금 뭐 가격대로 봤을 때는 2.53달러인데 뭐 옛날에는 여기가 3달러인데 지금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또 이제 지키는지 이렇게 지키고 횡보하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높은 확률은 여러분 좀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부터 상승한 것에 대한 되돌림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한 차례 올리고 이 주황색 선 2.5달러 정도를 터치하고 여기서 좀 횡보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안착하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리플 차트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빠질 차트였으면 여러분 이런 데서 절단이 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질 차트였으면 미리 빠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절단 났기 때문에 이게 더 빠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여러분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그래서 제가 리플 계속 양호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착된 코인은 펀디엑스입니다. 현재 그래도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유지 중에 있는데요. 펀디엑스 어떤 코인인가요? 네, 펀디엑스라고 하면 좀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물 매장 결제를 하는 암호화폐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POS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카페 가면은 우리 이게 포스기에다가 이제 가격 삑삑 입력해서 결제하잖아요. 그거 이제 블록체인 버전으로 코인 버전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바로 펀디엑스 코인계 코인이고요. 신용카드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이 POS 단말기를 직접 뭐 판매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이 POS 펀디엑스 POS로 계산을 하면은 코인으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POS 단말기를 가지고 있고 뭐 단말기뿐만 아니라 카드라던가 본인들의 자체 원래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다만 이런 매장이라던가 제휴망이 확대되는 게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에 우리가 주목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펀드엑스 이렇게 이슈 살펴봐 주셨는데요. 최 기자, 네네. 메타 차트, 알파 차트만 혹시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펀드엑스? 네네. 일단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지금 이 핑크빛 라인을 맴돌면서 여전히 그래도 그 셀보다는 바이의 그런 그 매수의 흐름이 좀 더 강한 흐름이고요. 네. 흐름이고 그리고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펀드엑스 차트 여러분 좀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게 네.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이 상승 추세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한번 도달했던 570원과 그리고 여기가 이제 600원, 610원인데 여기를 만약에 안착하게 된다면 제가 펀드엑스는 한번 엄청나게 좀 큰 상승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차트는 좀 손익적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가격대들을 610원을 안착하면은 더 큰 상승이 있겠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제가 차트상에 그어놨던 이 파란색과 주황색 선인데요. 여기가 가격대로 치면 오늘 기준으로 509원이랑 506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탈해버리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바로 손절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여기 범위가 5%도 4%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네.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차트 좀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대 506원, 509원대 지켜주는지 보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를 잘 이제 지켜주면서 이 상단의 빨간색 선인 610원까지 잘 안착을 하게 된다면 미친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오호.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런 손익비가 차트, 좋네요. 손익비 매우 좋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은주 기자, 최주훈 기자 두 분이 준비한 알찬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코인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